안녕하세요. 요새 역전세난이 대란이라고 하죠. 역전세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세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 탓에 이제 갭투기도 하고 뭐 온갖 짓거리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5억이고 7억이고 고가 전세를 들어가고요. 뭐 또 투기해가지고 돈 벌어보겠다라고 한 생각 없는 이들은 뭐 전세금이 높으니까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별 차이 안 난다고 뭐 모피 투자니 아니면 뭐 갭 투자니 라고 하는 말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대거 집을 사들였죠. 그랬는데 집값이 내려가고 또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역전세난이 벌어지는 겁니다. 집값이 2억인데 전세가가 1억 8천이었어요. 2천만 원만 넣으면 집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가가 1억 8천에서 1억 2천 원으로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6천만 원을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대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2억이었던 게 1억 5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가 넣었던 2천만 원 날라가고 그냥 3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1억 5천 되고 뭐 전세입자에게 당장 돌려줘야 되는 돈이 1억 8천에서 1억 2천 돼서 6천만 원 돌려줘야 되니까 깝깝한 거죠. 깝깝한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는 중에 일부 뭐 문제가 없는 집주인들까지 등달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좀 낮춰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줄어든 금액만큼을 이자로 환산해서 돌려줘야 되는 건가 이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전세난이 계속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 등달아서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역전세난에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을 생각하는데 대출이 안 돼서 돈을 못 마련하면 뭐 여걸세로 해가지고 세입자한테 돈을 주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예 애물단지 집 빨리 팔아가지고 그냥 처분하고 그냥 끝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다주택으로 5채, 7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빨리 팔아서 내가 임대를 준 주택들에게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뭐 소란이 안 생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역전세만 생기냐? 아니죠. 집값이 떨어져서 무리하게 연끌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수순입니다. 왜냐? 무리하게 빚을 냈잖아요. 그 빚에 대한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제 이전 정부에서 너무 많은 폐악질들을 했잖아요. 그냥 대놓고 사기를 쳤잖아요. 왜요? 왜 사기를 쳤습니까? 그걸로 경제 성장을 높이려고요. 뭐 관련 업계에 뭐 이제 스폰 받아가지고 거짓거리를 한 거죠. 좀 씁쓸합니다. 씁쓸해.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언론 뉴스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 지금 뭐 건설업계로 인한 그 경제 성장 뭐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뭡니까? 저거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죠. 건설사의 미분양 이런 것들도 줄이게끔 정부가 사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건설업계에 이제 지원을 받는 업자들이니까 그렇죠. 앞에서는 되게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건설사의 이해관계,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서 떠들어대는 이들이라는 거죠. 앞으로 상상을 초월한 대충격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게 좋을 겁니다. 역전세가 뭐 아파트까지 번졌다.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도까지 계속 확산된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전역에 역전세난이 벌어진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전세 가격이 너무 미친 듯이 올랐죠.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덩달아 전세 가격까지 같이 올랐다. 그리고 전 사기를 저지르는 놈들, 그와 관련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결국 부동산 교란 세력들에 대한 처벌이나 아니면은 대응을 안 하고 놔버려뒀던 탓에 저게 지금 정권에 와서 지금 정부에 와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난감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까지 됐을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이제 기득권들 위주의 이 분위기가
이제 안 바뀌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면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부동산으로 재테크나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 무슨 신호로 봐야 됩니까? 집을 사야 되는 신호. 되려 그때가 되면 또 다시 집을 사야 될 겁니다. 왜? 나중에 또 지나면 아파트 줄 세우기 하고 분양시장에 3억 벌었어요, 5억 벌었어요. 또 떠들어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또 돈 벌 기회가 생겼나 보다? 나도 다시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또 뛰어듭니다. 지금은요. 역전세난이 심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절레절레 고개 안 들고 부동산 따위에 신경을 안 써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죠. 그리고 이미 감당 못할 수준의 부채를 진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2023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그런 조짐이 생길 거라고 하죠. 어떻게 마음먹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꽤나 무섭고 꽤나 충격적인 일들이 아마 도처에서 벌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마음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 당연히 들죠. 많이 고민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걸까? 확실한 건 뭐다? 그동안에 집값 거품이 너무 많이 커졌었다라는 겁니다. 전세 실거래가 지수 어쩌고 저쩌고 뭐 중요하냐는 거죠. 확실한 건 뭡니까? 너무 많이 올라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리고 앞으로는요. 점점 전세 하락 거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왜겠습니까? 왜? 그동안에 거품이 너무 커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없애야 된다. 왜 전세자금 대출까지 해주냐라는 거죠. 왜? 왜 해주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해주다 보니까 빚이 더 많이 늘었던 거죠. 아니 전세 들어가지 말고 그럼 월세 살아야죠. 월세. 돈이 없는데 무슨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렇게 조장했던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많이 늘려줬죠. 그걸 복지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요. 많은 사람들을 빚쟁이로 전락시켜서 망가뜨리기 위한 개수작이었습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얘기다.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원래 5억이었던 전세 가격이 3억으로 떨어지면 2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2억 어떻게 돌려주냐는 거죠. 집주인이 2억이 있냐고요. 돈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이제 2억만큼의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월세로 이자로 계산해가지고 이제 줘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깝깝한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참 이래저래 많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두고 봐야죠. 어떻게 될지.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거. 어떻게든 지금은 현금을 지키고 함부로 부동산 따위에 관심을 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할 관심을 안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